필리핀 공군이 F-50 전투기를 활용한 실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리핀은 FA-50을, 미국은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필리핀의 F-50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50은 필리핀 공군의 유일한 초음속 전투기이자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대테러 작전과 해상 순찰 임무에 활발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즈 소탕 작전, 조종사 양성, 다국적 연합훈련 등 다양한 군사작전에 F-50을 활용하며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나란히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F-50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필리핀은 한국산 K9 자주포, FA-50 전투기,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해왔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28년까지 진행되는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수함과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카프-21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며 최소 1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며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F-50은 멀티롤 전투기로서 공대지, 공대공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실전 경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협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50의 성공적인 운영은 KF-21 등 한국산 전투기의 추가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F-50과 KF-21이 필리핀 공군 전력 증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1조 원 규모의 F-50 전투기 추가 도입 계약을 이르면 상반기 중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로 인도네시아,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총 138대를 수출한 베스트셀러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50 12대를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추가 계약에 나서 한국산 전투기를 공군 핵심 전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7일 필리핀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조달 모니터링 보고서에 F-50 추가 도입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현재 진행 중인 조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협상 세칙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다. 예산은 400억 필리핀 페소, 약 1조 원. 다. 현지 외신들은 필리핀 국방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F-50-12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두 번째 전투 비행단을 창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아가 생산하는 F-50은 국산 고등 훈련기 T-50을 모델로 한 다목적 전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의 20mm 기관포와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에 48대, 2023년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등 누적 수출액만 78억 달러, 약 11조 3,700억 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2014년 F-50의 개량형인 F-50배 12대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현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해왔다.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실전 배치하는 등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꾸는 것, 라는 호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공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케아는 지난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F-50의 항공기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필리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항공기 정비, 운영 기술 지원 등 후속 사업은 항공기 획득 비용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신시장이다. 케아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F-21 수출도 타진하고 있다. 미 내셔널 인트러스트 놀라운 성능의 저렴한 가격, 미국 전투기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KF-50, 691화.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트러스트가 지난 2024년 4월 5일 놀랍고도 저렴한 전투기 KT-50 골든 이글 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내셔널 인트러스트는 해당 기사를 통해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국방 전략이 아닌 자주 국방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4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한국이 공군력 분야에서 자주 국방의 기반을 건설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준 존재가 T-50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등훈련기 T-50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경전투기 F-50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K컴디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 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해도 F-50의 장점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국뽕 채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내수용 F-50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한계점은 북한이라면 또 모를까 중국이나 일본의 공군력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기체라는 부분입니다. 제2의 F-5 프리덤 파이터가 되어 전 세계 저예산 공군에게 수출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지정학적 조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죠.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계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고등훈련기 T-7을 개량하여 F-50 같은 경전투기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월 5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가 미 공군 향후 경전투기를 구매하게 될 것인가? 라는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을 정도죠.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F-50과 비슷한 체급의 경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F-50의 국내 운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단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트러스트가 2024년 4월 5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와 관계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완성된 T-50은 대한민국 공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다.
2011년까지 T-50은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덕분에 한국 정부는 F-50 파이팅 이글로 알려진 T-50의 전투 파생형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수많은 실수들을 통해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공군력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현대적인 군대를 보유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 정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 방위산업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시키려 노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현대적 기술 기반을 갖춘 기술 선진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다른 방산 선진국들 못지않게 자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에 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나머지 한반도 북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재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핵무장 국가, 즉 북한과 접경하고 있다. 북한을 다스리는 이 독재자는 최근 남쪽 이웃들을 깡그리 말살해 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들 주변에 자리 잡은 지리적 복잡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국 군대를 위한 방산 제품 생산을 해외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동맹국이 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인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성향에 얽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해낸 고유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면 멀리 있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992년부터 한국인들은 T-50Z 전투기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1999년 한국인들은 현대, 대우, 삼성의 항공우주 부문을 통합하여 방위산업 부문을 재편했고, 이렇게 탄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I에 의해 T-50 생산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T-50을 제트훈련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투기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국내 기술로 생산된 T-50으로 훈련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계의 T-50의 개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계는 미국 방산업체와 여전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필요한 전투기의 공급을 미국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한국은 미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F-16의 파생형인 KF-16을 생산했다. KF-16 전투기의 부품과 기타 다른 요소는 모두 한국 국내에서 조달된 것들이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T-50은 완전히 독자적인 전투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논리적 준비 단계였던 것이다. 완성된 T-50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 2011년 당시 T-50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정부는 F-50 파이팅 이글로 알려진 T-50의 전투 파생형을 개발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T-50과 F-50 모두 수출형 무기체계로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다수의 해외 국가로부터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더구나 T-50캐파-50에 대한 해외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덕분에 한국은 불안정했던 초기 방위산업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